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이런 하락에서도 강했던 종목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99%, 약 10%가량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 조금 안 되는 마이너스 7.9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는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 주었던 삼전 닉스, 이 두 종목이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폭락장을 연출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 오늘 프리마켓, 그러니까 정규 KRX 정규장이죠.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시장, 그 시장 외 마켓인 플리마켓, 이제 8시에서 이제 8시 50분까지 하는 그 플리마켓 장에서 하이닉스가 사상 첫 300만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플리마켓에서는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 종전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것도 아침에 나왔죠. 이것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악재,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첫 300만원 돌파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트리거가 됐죠. 사람들이 그동안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매도 시점을 언제로 보냐 그랬는데, 이거 그 기관에서는 정확한 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그 매도할 가격대를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개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심리적 지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100만원, 200, 300 이러한 라운드 넘버에서 보통 매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 하이닉스가 100만원일 때도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만원일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역시 300만원 찍자마자 거의 10%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렇게 급락, 하루 만에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때 전쟁 리스크 이럴 때 빼고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300만원 돌파하자마자 급락이 나왔다. 그거는 최근 상장할 레버리지 상품이랑 연관이 무척 커요.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무척 커졌는데, 그 상승을 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이 그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게 상승을 더 키워요. 상승폭 확대 요인이죠. 상승폭 확대 요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 때는 하락폭 확대 요인도 ETF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오를 때마다 운용사에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이 기초자산의 그 2배만큼이죠. 그 값어치만큼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매수를 함에 있어서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할 때는 2배로 키워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그만큼의 매도 폭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은 손실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문제는 레버리지 상품에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ETF 시장에서 수익률 1위가 31%를 기록했던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담는 레버리지 상품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거 말고도 코덱스, 삼성이죠. 타이거는 그 미래에셋,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상품만 그 운용하는 운용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레버리지 그 기초자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30%, 20%, 거의 29%, 28%는 거의 30%로 봐도 무방하죠.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정도로 레버리지 상품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기초자산도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또 기초 자산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 상품이 오를 땐 좋지만 하락할 때는 더 안 좋다.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지금은 없는데 미국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게 상장하는 것과 맞춰서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ADR 상품,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예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러한 큰 변동성이 미국 ADR 상장 이후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 요인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하이닉스뿐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목표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어요. PR 10배는 받아야 된다. 지금 얘네들이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기사화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26년 추정치 EPS 321조, 대충 300조라 칠게요. 300조에 10배면 3000조예요. 근데 지금 2000조, 2000 몇백조에서 깨졌죠. 저는 1800, 190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00조가 깨졌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2000조라 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제시한 목표가 3000조 가려면은 50%는 더 올라야 돼요. 50%는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은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앞자리 숫자만 보고 현재 주가만 보고 판단을 해요. 미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개인들은 지금 내가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 이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펀더멘탈 계산하는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 넘버가 뚫기까지 어렵고, 뚫고 나면 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영향은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외국인이 장난질이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물 부분이요. 코스닥, 코스피 선물 부분에서 체크를 하면은 지금 여기 이거 4시 이후고 제가 체크했을 때는 3시 45분에 선물 마감했을 때 이때 5600계약 단위 계약이거든요. 5600계약 정도를 매도를 때렸어요. 5600계약이 얼마면은 지금 5600 보통 한 계약이 3.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2조 원 가량을 매수를 한 거예요. 2조 매수 선물. 누가?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3시 7분이에요. 3시 7분까지만 하더라도 4,400계약을 매도를 쳤어요. 매도 쳤다고요. 매도 쳤다가 갑자기 매수를 바꾼 거예요. 4,400 하면은 1조 5천 정도 돼요. 1.5조에서 이거 매도죠. 매도에서 갑작스럽게 2조 플러스 2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5조 원을 순매수를 급격하게 한 거예요. 왜 매수를 했을까? 외국인들이 장난질 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도 체크하면 옵션도 콜 매수하고 풋 매도 쳤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베팅한 거고, 풋 매도를 치면은 풋을 매수했다 하면 하방에 베팅이 하는 건데, 풋을 매도 친 건 콜 매수랑 똑같은 거야. 둘 다 상승에 베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하방 일부러 끌어내리고 그리고 막판에 다 쓸어 담은 거죠. 커브 물량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장난질 친 것도 있다. 그 외국인들의 장난에 코스피가 급락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레버리지가 역량 트리거가 된 거긴 해요. 이게 없었으면 변동성이 더 작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장난이 없던 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오늘 기사에서 MSCI 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지금 그 몇십 조 차이 안 난다고 해요.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지금 우리 신흥국 지수에서도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어쨌든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수를 한다 치면 우리나라 지수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신흥국 지수 중에서. 근데 이제 그 선진국 가면은 그 후위권, 왜냐면 메인들이 있잖아요. 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해서 메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랑 후진국은 아니죠. 선진국이랑 신흥국 지수에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여기로 갔을 때 MSCI에서 더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나진 않다고 해요. 몇백조, 몇천조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극적으로 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괜히 이거 선진국 들어가겠다고 우리 시장 다 개방했다가 오늘같이 외국인들 또 장난질하는 거, 이런 거 없으려면 보자. 오히려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선물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더 샀어요. 선물 장중 내내 매도를 했죠. 2시 때도 4,000원, 4,000계약 매도 치고 있어서 계속 하루 종일 매도했죠.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 10시에도 매도, 점심 먹고 3,000계약 매도, 하루 종일 매도하다 막판에 다 끌어올린 거예요. 30분 만에 다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 치는 외국인 ATM기라는 오명을 벗으려면은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MSCI가 무조건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증시는 약간 두 가지 요인,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있고 외국인이 장난친 것도 있다. 아마 내일은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내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오늘 화요일, 화요일이죠. 착각했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은 만약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면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큰 악재가 없으면 갑자기 또 전쟁한다 만다, 유가 급등하고 이런 미국채 금리 급등하고 이러면 우리도 결국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매크로 지표가 매크로 변수가 없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수급적 요인으로 상승해서 출발할 거예요. 그 이후에 떨어지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매도 판매 대금 바로 받는, 이제 이틀에서 D-2에서 이제 1, D+2에서 D+1로 바꾼다. 이런 규제를 정책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재무가 엄청 좋거든요. 영업이익을 매출을 따지면은 2천억 팔던 회사가 언제 23년도에 2천억 팔던 회사가 갑작스레 2년 만에 2배 넘게 2.5배 벌게 됐죠.
2배 넘게 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 26년 추정치는 무려 7,500억이에요. 거의 3.5에서 4배, 이 정도 거의 4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강한 성장이 예견되어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3,000억 벌던 회사가 1,600억 찍을 예정이고, 순이익도 100억 다리에서 1,200억. 그럼 당연히 주가 역시 2~3배, 4배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횡보 중에 있어요. 지금 이때 상장하고 나서 횡보 중에 있죠. 지금 작년, 이게 날짜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작년 상반기에 상장을 해서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25년 주가에 머무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우상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코스닥이 8%가량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3.5%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그렇다는 건 시장 대비 강하다. 시장 대비 강. 그러니까 이런 강한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 컵앤핸들에서 핸들 구간까지 왔고요. 컵앤핸들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 터지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구간이에요. 이 전고점, 못해도 전고점까지가 1차 목표고요. 이거 돌파하는 순간 2차 목표는 어디까지 갈지 추정 불가해요. 물론 그 PER 대비하면은 몇 배일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화장품 달라요. 반도체에서는 제조업에서는 보통 10배에서 20배 많이 쳐주면 30배인데 화장품 후 50배 받을 때도 있고 100배 받을 때도 있어요. 과거 그 아모르퍼시피 이런 거 날라갈 때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추세 추종에 의하면은 이거 뚫는 순간 그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올랐죠. 꺾이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매수세에 몰리면서 삼성 하이닉스만 갔던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는 재무 자체도 좋은데, 그리고 성장성, 왜냐면은 K뷰티, 이제 K뷰티가 그 캐리언 이후에 더 그 전에도 관심도가 높았는데 K팝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제 캐리언 이후에 이제 K뷰티, 우리나라 음식도 그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뷰티,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예뻐지고 싶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한국 화장품 때문이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APR이랑 달바글로벌이었는데, APR 이거는 얘가 원픽이긴 했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원픽은 달바글로벌이라서, 왜냐면 오늘 주가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나왔고, 그 컵앤핸들 패턴,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패턴 마지막 최종장 부분까지 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을 추천드리게 됐고, 그리고 또 기대되는 요소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장 1년째 되는 달바글로벌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카드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주주가치 제고하고 인재확보를 위해서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이거는 오버행,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오버행 물량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안정화시키고, 이제 주가가 단기 조정을 아까 봤죠? 이렇게 흔들리고 막판에, 근데 오히려 그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자사주 매입이랑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이제 배당 재원도 확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게 있죠. 1. 자사주 매입 소각. 2. 배당. 이거 잘하는 기업이 미국의 애플, 코카콜라. 이거를 잘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도, 산업이 성장이 정체되어도
주가가 올라요. 왜냐면은 산업이 성장하는 기업 산업의 기업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억 벌던 회사가 2억 벌고 나중에 4억 벌고 이렇게 상승할 걸로 기대되니까.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SK랑 삼성이 왜 올랐냐면은 앞으로의 반도체가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니까. 반도체 더 갈 거 알고 있으니까 이익 300조, 400조 순이익 남길 걸로 예상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된 산업. 예를 들면 식음료, 코카콜라. 얘네들은 어차피 먹는 사람 똑같아요. 콜라 하나 먹던 사람이 2개 먹지 않아요. 보통 하나 먹는 사람 하나 먹어요. 가끔 2개 먹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요. 10개 먹는 사람 10개 먹고 하나 먹는 사람 하나 먹고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의 그 기업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돈은 따박따박 벌잖아요. 돈은 캐시카우. 이게 코카콜라 망할 거라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매일 따박따박 매년 따박따박 같은 금액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그 금액을 성장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주주 환원을 해요. 주주에게 우리 한 1억 벌었어요, 이만큼 벌었어요, 이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일부는 본인들이 갖고 일부는 나눠주고.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애플, 코카콜라 이런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려 달바글로벌은 성장, 아까 보여드렸죠. 매출이 2배, 3배, 4배 막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성장이 폭발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심지어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해준다고 해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APR보다 더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PR 아직 그러한 이슈를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만 놓고 보면은 성장하면서 주주환원까지 같이 하는 APR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도 완벽한 구간이죠. 커브 앤 핸들 이거 돌파하면은 거래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거 돌파하는 순간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막힐 수 있어요. 이 7만원 부근에서. 이게 저항이죠. 저항에서는 한 번에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 성장성에 대해 베팅을 하면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달바글로벌이 왜 탑픽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급락에 대한 브리핑이랑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근데 이거 매수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식은 매도를 언제 할지가 중요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가면 뭐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최고점 찍었죠? 최고점 찍었는데 이때 못 팔았으면 오늘 10% 하락한 상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본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다. 매수는 기술이라면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바글로벌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언제 매도할지, 이때 매도할지. 이때 매도를 했는데 바로 뚫고 날아가면은 수익률이 100%, 200%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30만원, 40만원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주주환원까지 같이 하면은 성장성에다가 주주환원까지 하는 기업이다. 흔치 않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는 거지, 아니면 성장만 하고 주주환원을 못하거나. 왜냐면 성장하는 기업은 보통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달바글로벌이다. 그래서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타점 모를 수 있어요. 언제 매도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 그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세요. 문자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들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종목이랑 시장 증시 브리핑, 변동성이 있으면 증시 브리핑까지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